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제 패친 중에 박동원 폴리컴 대표라고 있습니다. 침대공상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참 읽을 만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동아에 자기가 기고한 글을 이렇게 링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동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2030 문고집 윤석열 문파 야통합 차기 대선 가를 5대 키워드라고 하는 잡지 기고글을 썼습니다. 쭉 글 읽어보면은 이렇게 경청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김종인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김종인의 어떤 역할을 크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이렇게 쭉 펼쳐놨더라고요. 쭉 읽어보면은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천심사위원장의 공천 핵심은 친박 색채 지우기였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호남 끌어안기,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등 중도 포섭 행보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압승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보선 승리로 태극기 부대와 거리두기에 성공하며 탄핵의 강을 확실하게 건넜다. 국민의힘은 극렬 팬덤에 대한 부담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이 민주당과 극렬 팬덤을 동일시하고 이제 이걸 조국기 부대라 보통 부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극렬 팬덤에 눈치 보며 당을 쇄신하지 못한 채 끌려가면 홍준표와 황교안이 이끌던 지지율 20% 초반의 자유한국당 암흑기가 그대로 민주당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극렬 행위는 중도층 회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힘이 극렬 팬덤과 결별을 하는데 3년 걸렸다. 얘기는 이제 조국기 부대라고 하는 민주당 극렬 팬덤하고 이렇게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참 저는 이제 이 글이 참 분석이 너무나 좀 피상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사실 분별력의 핵심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글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러 개 있는데 민주당 극렬 팬덤, 이른바 조국기 부대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기보다는 보수우파 극렬 팬덤, 이걸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이 두 팬덤을 대충 같이 취급하는 어떤 논법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종인이나 아마 주호영, 유승민도 이제 그런 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동원 대표도 그 중에 하나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태극기 부대 핵심 주장이 뭡니까? 사기 탄핵 무효, 그리고 박근혜 억울하냐, 즉 박근혜 신원, 그 다음에 석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핵력적 척결, 한미동맹 강화, 법치 파괴 저지 등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촛불과 탄핵과 문정권을 둘러싼 자욱한 안개가 이제 거치면서 이분들의 충정과 주장의 설득력이 사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룩한 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권력 홍위병인 민주당 극렬 팬덤과 동렬해 놓을 게 아닙니다, 이게. 두 팬덤의 어떤 행태가 스윙보터들의 거부감을 초래하기 마찬가지라 해가지고 그 철학, 이를테면 역사 현실 인식이죠, 이게. 그 철학이나 가치나 정책과 그 해악이 같은 게 아닙니다. 민주당 극렬 팬덤이 중국 문화혁명기의 홍위병하고 비슷하다면 보수 극렬 팬덤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돼서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1970, 80년대 한국 제야운동권하고 비슷합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은 이들의 좌익적, 폭력적, 혁명적 행태나 지향하고는 선을 그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을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그 제야운동권에 동조하는 대중의 심리와 염원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제야운동권 지도부는 굉장히 그 좀 좌익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고, 김정삼, 김대중이 이끄는 민주당을 기회주의 보수야당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정삼, 김대중은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고 가리고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지금 보수파 극렬 팬덤은 그야말로 4분 5열의 지리멸멸 오합지졸입니다. 지도력이 없습니다. 뭐 조원진이나 뭐 홍문종이나 뭐 또 다른 어떤 뭐 김진태나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전혀 어떤 지도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하고 달리 훨씬 실용주의적 표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힘당의 이를 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국힘당 후보한테 표를 몰아줍니다. 자신들하고 싱크로율이 높은 후보나 소수정당, 뭐 그 중에 예컨대 뭐 이 정규재 후보나 자유민주당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매정하게 외면합니다. 4.15 총선과 4.7 재보선 결과가 그걸 말해줍니다. 요컨대 태극기 부대하고 거리두기를 잘해서, 즉 4.7 재보선에서 오세훈 박영준이 압승을 하고 거리두기를 잘 안 해가지고 4.15 총선에서 참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런 비유가 생각나요. 밤에 후레쉬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아침을 맞이하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근데 이게 후레쉬 효과입니까? 아닙니다. 지구자전 효과입니다. 태양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황교안이 보수파 극렬 팬덤 눈치를 많이 봐서 지지율이 20% 초반에 암흑기가 도래했고, 김종인이 보수파 극렬 팬덤과 절연해서 더 나아가서 호남 끌어안기 행보하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해서 지지율이 30% 전후로 오른 건 아닙니다. 세상은 탄핵을 중심으로 돌지도 않고 박근혜 중심으로 돌지도 않고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도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 그러면 황교안, 김영호가 4.15 총선 공천 때 친박 색채 지우기를 갖다가 그렇게 야비하게 야심차게 했는데, 왜 태극기 부대 지지를 받는 정당들 여러 나왔잖아요, 그때. 근데 우리공화당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자의 통일당, 친박신당 등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어떤 이 중도적 색채가 강화됩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4.15 총선 결과가 그 모양이었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표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된 선택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토대 위에서 일단은 정사를 따집니다. 정사가 뭐냐면 옳고 그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념도 일종의 그 정사를 가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손익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이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공직을 얼마나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뭐 등등 이런 손익. 그 다음에 이제 호감, 비호감입니다. 이걸 다 매력이라 그러는데, 즉 정사, 손익, 그 다음에 매력, 이 세 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당연히 대중이 이를 피부로 느끼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 같은 어떤 뭐 식자 내지 전문가들하고 대중의 인식이나 반응에서 좀 시간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권의 시대착오적 철학, 가치, 정책과 황당무계한 신뢰가의 후가나 본질, 수준을 대중이 실감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5년차입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이제 집권 만 4년이고요. 자, 집권 5년차 되면은 둔감한 사람도 피부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론 공작으로 일시적으로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백약이 무효일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 당권파들이 양당 양강 구도하에서는 반사 이익을 갖다가 국힘당이 무조건 다 독점하게 돼 있으니까 유성민이든 원룡이든 원희룡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세우면 저 국힘당 후보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대통령 막는다고 나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홍준표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유입니다. 이게 보수파 극렬 팬덤의 대다수는 아무리 유성민을 갖다가 미워도 민주당 후보가 더 싫으면 국힘당 후보를 지지할 거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만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때. 그런데 바로 이때 동원되는 논리가 바로 박동원 대표가 펼친 논리입니다. 이게.
아마 속으로는요, 윤석열이라 할지라도 국힘당이 올라타지 않으면 지난 그 재보선 후보 단일화 때 안철수처럼 시간이 가면은 찌그러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 주위에 박동원 대표를 비롯해서 뭐 정치 컨설팅 오래 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오래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지적으로 부는 바람하고 찰랑거리는 물결 관계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경청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걸 갖다 일종의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의 어떤 큰 흐름은 태양과 지구 관계, 즉 태양 고도하고 자전축의 어떤 관계가 결정합니다. 여기서 멕시코 만류라든지 뭐 이 태평양을 갖다가 순환하는 어떤 거대한 해류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이 지구와 달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사실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컨대 대중의 표심은 대중의 삶이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 사회, 문화적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후레쉬 들고 서 있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날이 환해졌어. 이게 후레쉬 효과라고 생각을 갖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박동원 대표, 그 다음에 뭐 김종인, 뭐 주영, 그 다음에 뭐 김우영, 그 얼마나 김웅도 비슷할 텐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논리에는 이런 굉장히 어떤 허접한 어떤 그 분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황교안, 김용호의 공천 핵심이 친박 세처지우기라고 규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황교안은 원래 친박과 태극기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사람인데, 그럼 황교안은 정말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게 위선과 배신의 정말로 이게 결정판입니다. 위선과 배신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우파 동료는 온통 얼굴에 칠판을 깔고 위선과 배신을 거침없이 자행한 자들의 지금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니까 황교안이 뒷방에 찌그러져 있지 않고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뭔가 지금 한국의 어떤 대권주자 행보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참 역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박동원 대표의 이 논리, 이게 참 이 논리가 얕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표심을 제대로 잊지 못한 논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 이분이 침대공상에서 참 좋은 글을 올렸는데, 아마 이때보다 이런 글보다는 뭐 신동아라는 잡지에 이제 실은 글이기 때문에 공력이 100배는 더 들었을 것 같은데, 분석이 정말로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의의 핵심입니다. 민주당 극렬 팬덤하고 그다음 보수파 극렬 팬덤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